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네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모친상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 이런 뜻을 비추셨고요. 대통령은 닷새 동안의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이 쌀쌀함을 넘어서 좀 춥다 이런 느낌이었고 대관령은 또 영하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걱정이었던 미세먼지 없이 청정한 공기질을 유지하겠고요. 다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또 얼음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또 낮 동안은 일사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4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현재 강원 산지는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또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도 좋고요. 공기질도 깨끗해서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감기 가능 지수가 좀 높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아침 저녁으로는 든든히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학의 소식과 함께 연예계 소식은 오늘 기획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강일홍 대중문화 전문기자, 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박원숙 씨하고 박소담 씨가 친척 관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어떤 친척 관계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박원숙 씨의 사촌 오빠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박소담 씨의 할아버지가 박원숙 씨랑 이제 누나 동생, 그러니까 오빠 동생 하는 오빠 사이죠. 동생. 네, 사촌 오빠 동생 하는 사이라는 소리인데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없는, 그러니까 뭐 극비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소식이긴 했습니다. 특별히 친척인 걸 숨긴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일부러 숨겼다기보다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후광이 미리 알려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가 쉽습니다. 네. 스스로 좀 자생한 다음에 대중에 알려지면 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 아마 일부러 알리지 않았던 부분은 전혀 단절이 된 건 아니고요. 네. 뭐 알고 보니까 박소담 씨가 데뷔하기 전에는 또 뭐 워낙 연예계 대스타이다 보니까 좀 조언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실제로도 뭐 캐스팅 과정이나 이런 데 관여하지 않지만 작품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데는 좀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 뭐 어떤 구설이 있을까봐 네, 그렇습니다. 굳이 밝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박원숙, 박소담 씨처럼 연예계에는 많은 스타 가족들, 패밀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예인 씨도 그렇잖아요. 언니가 스타 아나운서 장계연 씨. 이러면 뭐 스타 패밀리 아닌가요? 저까지 포함이 되나요?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와 같은 길을 자녀들이 걷고 있는 거죠. 연예계 스타 패밀리들에 대해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스타 패밀리는
삼 3대째 연예인 가업 전영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연예계 대표적인 스타 패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영록 씨는 1971년도에 친구와 함께 듀오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가수, 배우, MC, 배우, 심지어 작곡가로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불티,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등 1980년대 주옥 같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는 원조 오빠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최고 인기 청춘 스타 전영록은 영화 도라이에서 배우로도 활약한 386세대의 영원한 이제 오빠 부대의 원조죠. 네. 그 도라이 이거 보니까 제목도 특이해요. 지금 얘기하려니까 네. 조금 뭔가 아니 근데 그때 저 네. 이소리 형이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국의 이소리 형이다 이런 네. 얘기 있었고. 원투 쓰리 막 있었고. 예. 네. 그리고 이 지금 화면에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절대 동안이에요. 진시황이 제일 부러워했어요. 도대체 어쩜 이렇게 60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너무 동안이라서 비결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네.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은 연예인들은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네. 네네. 메이크업을 안 하신대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안 하니까 세안을 할 때 비누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세안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결은 다 동안이 있는 거예요. 예. 자연인이네. 자연. 아니, 좀 따라해보려고 했더니 메이크업을 안 하신데요부터 따라할 수가 없네요. 불가능한 그죠. 그거부터 안 돼요. 네. 자, 어쨌거나 이 전영록 씨는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전영록 씨 절정의 인기. 85년에 결혼했는데 그때가 이제 불티라든가 종이학 뭐 이런 노래가 굉장히 여고생들한테 거의 원조 아이돌급으로 이렇게 인기 누릴 텐데 두 사람이 만난 게 2년 전에 83년에 네. 영화에 같이 출연했어요. 대학 들깨라는 영화하고 대학 신입생 오달자의 봄 이 두 작품에 출연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튼 겁니다. 예. 그리고 2년 후인 85년에 결혼을 했죠. 근데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혼 생활 12년 만이죠. 1997년도에 결혼 생활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때 그 이유가 나왔나요? 사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루머가 있었어요. 뭐 사업이 망했다더라, 뭐 도박을 했다더라, 심지어 바람을 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중 사이에서는 약간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영 씨가 정말 솔직하게 이혼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정말 솔직한 이유인데요. 보통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성격 차이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분 다릅니다. 사랑이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사랑이 깨져서 이 결혼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솔직한 답변인데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솔직하신 것을 본 게 이미영 씨 같은 경우에 가장 행복한 순간에 첫 번째로 네. 이제 미스 혜태 선발대회에서 대상 받았을 때, 두 번째가 전영록 씨를 만났을 때라고 밝히셨어요. 보통 이혼을 하면 전 남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 정말 솔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솔직하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화통하고 화끈합니다. 이미영 씨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네. 이미영 씨가 정말 전영록 씨와 이혼을 했지만 좋은 건 좋은 거다. 역시 좋았던 시절을 얘기를 했고요. 완벽한 사람이었다. 정말 나한테 잘했다. 아까 제가 영화 두 편에 출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영화 두 편 출연할 때는 정말 모든 거를 이미영 씨한테 맞춰줬고 정말 달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네. 두 딸, 전보람, 전우람 두 딸을 낳았고 이혼해서 싫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네. 그렇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방금도 잠깐 언급하셨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두 딸이 있어요. 전보람 씨, 또 전우람 씨.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째 딸 전보람 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걸그룹이죠. 티아로로 활동을 하다가 2017년 5월 달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2008년도에 사실은 그러니까 데뷔 1년 전에 인터넷에서 그녀의 끼가 굉장히 주목받은 적이 있어요. 그 빼어난 춤 실력이었는데 역시 아버지 피를 그대로 또 물려받은 것 같더라고요. 또 아버지인 전영록 씨가 작곡했던 이지연 씨의 그 후론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또 굉장히 본격적으로 가수 데뷔를 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전우람 씨, 네. 이분도 끼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걸스 힙합이라고 해가지고
돼가지고 힙합 그룹으로 또 데뷔를 하게 됐었어요. 네. 전보람, 저무람 자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영록, 전보람 전영록 그리고 전보람 이 부녀 같은 경우에는 진로 문제로 네. 다툼을 계속했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보람 씨 같은 경우는 그 직후에 어머니 이미영 씨와 함께 살게 됐다고 합니다. 저 가수 하겠다 아니다 뭐 이런 네, 거였나? 아무래도요. 예. 근데 지금 두 사람 그 화면에 나갔잖아요. 네. 보기에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엄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제 눈에는. 맞아. 아니 제 나는 눈에도요. 저거 사진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따라서 또 다르죠. 메이크업 따라 다르고. 그쵸, 그쵸, 맞아요. 하긴. 그리고 또 약간 반항아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전은영록 씨 아까 얘기했던 도라이의 그것도 있고. 예, 예. 근데 전영록 씨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어머니 아버지. 전영록 씨의 어머니 아버지. 황해 선생님하고 백설이 선생님.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당대 탑스타였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 대중문화사에 네. 기록되실 분들이죠. 한 분은 가요계, 예. 한 분은 영화계 이런데요. 고 백설이 씨 어머님이시죠. 40년대 조선 악극단 두 분 다 악극단 출신입니다. 네. 옛날에는 다 악극단을 출발했으니까요. 6.25 전쟁 이후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정말 이문 공연을 하여서 힘든 고단한 민초들의 삶을 예. 이렇게 보듬어준 그런 분이었죠. 뭐 워낙 유명한 봄날은 간다라든지 아메리카나 차이나타운, 샌프란시스코 이런 노래 주옥 같은 노래를 부르셨고요. 아버지 황해 씨 역시 대단하신 네. 분입니다. 돌아온 해병 이런 거. 그렇습니다. 돌아온 해병 비롯해서 고 신성일 씨와 당대 60년, 70년대 최고 인기를 예. 얻었던 배우 중에 한 분인데 무려 222편에 출연합니다. 우와. 한국 영화사 아까 말씀드렸던 한 획을 긋는 예, 분이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대가 연예계 생활을 한다. 이거 정말 저 보기 드문 건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유명하다 보면 또 거기에 따라오는 고충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래도 3대가 부모님이 그러니까 전보람, 전우람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쭉 계보가 내려오다 보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또 앞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이런 유명한 배우였다는 거에 대한 어떤 예. 부담 그런 그렇죠. 것도 분명히 따라붙게 이 마련인데요. 댁은 이렇게 가계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 자녀가 연예계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되게 좀 만류하거나 네.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워낙 힘들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영록 씨는 네, 전영록 씨 초등학교 역시. 때 또 뭐 이렇게 힘들고 그랬다고.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또 요즘은 뭐 부모가 연예인인 게 사실 스펙인데 네. 굉장히 네. 자랑스럽게 자랑할 정도인데 예전에는 약간 좀 비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영록 씨가 아버지나 엄마가 연예인인 거를 숨겼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특히 이제 뭐 일화인데요. 황해 씨가 영화에서 이제 악역을 맡으면 사람 때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아버지가 영화 속에서 때렸기 때문에 넌 맞아야 된다. 돌로 이렇게 맞기도 하는 이런 일화도 있다고 그래요. 예. 사실 부모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면 좋기도 하지만 악역을 맡았을 때 그 사람들 시선이 이상하게 본인이 아닌데도 괜히 좀 그렇게 같이 오해가 생기는 감정이입하고 거죠. 맞아.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걸 이렇게 겪고 네. 전영록 씨도 연예계에 데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의 고충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연예인 2세들을 인터뷰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평가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부모님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멀었어. 아직 부모님 넘으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평가가 아무래도 좀 박하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3세들은 2세도 이런데 3세들은 오죽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전영록 씨의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궁금한 게 갑자기 네. 우리 이재용 MC님 왜 또 갑자기? 만약에 남대 아드님이 네. 아나운서를 하겠다 혹은 연예인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허락을 하실 겁니까? 저는 아나운서보다는 네. 아예 연예인을 하겠다 그러면 배우나 가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쪽은 밀어주실 거예요? 뭐 밀고 뭐고 제가 뭐 밀 힘도 없지. 하겠다고 그러면 못 말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는요. 네. 연예인이라는 자체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 우리가 황해 선생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네, 네. 지금
강 기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의 그 분위기하고 지금의 연예인 분위기는 정말 달라요. 맞아요. 말씀해 맞아요. 주신 것처럼 이제는 부모가 연예인이다 했을 때는 그건 또 다른 스펙이 된다. 글쎄요. 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전영록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딸은 연예계 입문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사실 전영록 씨가 이제 두 딸이 아빠 나는 연예인을 할 거예요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가슴이 탁 막혔었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있는데 내 자식들도 이 길을 걷는구나라는 그 뭐랄까요 안타까움이랄까요. 그쵸.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두 딸이 워낙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을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좀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여간 연예계 2, 3세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전용록 씨가 무슨 저 암투병을 했어요? 그런 네네. 근데 암투병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이나 선종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수술을 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종이 발견이 돼서 한 10년 전쯤인데 2010년에 이제 우연히 발견을 해서 떼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 또 자주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1년 뒤에 직장암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때 조금 약간 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완치가 됐고요. 네. 정상적인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네. 완치가 됐다니까 다행이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해요. 바로 코미디언 이용렬 씨. 아, 그래요? 빠른 치유를 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내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용렬의 도움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두 사람이 전용록 씨가 워낙 동안이라 그렇지 중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네. 이용정 씨가 형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창이시더라고요. 이용렬 씨는 암 판정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계속해서 전용록 씨가 해왔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금연을 하지 않으면 네가 금연하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흡연자가 되겠다 라면서 선포를 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전용록 씨가 그러면은 내가 또 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금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연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살면서 그런 친구는 정말 소중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요. 제 친구들은 괜찮아, 한잔 해. 그렇죠. 나는 왜 그런 친구들을. 근데 전용록 씨는 연예계 선배로서 두 딸들에게 어떤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연예계, 가요계 대선배니까요. 그런데 전영록 씨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노래를 잘 불러도 예뻐도 다 소용없다. 겸손해라. 소통 많이 하고 팬들에게 사인 많이 해줘라. 예. 아마도 이거는 제가 볼 때 3대째 이어지는 그 연예가 가문의 그 노하우가 아닌가. 왜냐하면 겸손과 배려만큼 네. 좋은 게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면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인기가 영원할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물거품입니다, 네. 인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전영록 씨가 다 간파하고 따님들에게 노래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조언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빠로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네. 현재 두 딸들의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주는 아니어도 이렇게 매체에 가끔씩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두 자매 같은 경우는 이미영 씨와 함께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팬들한테 굉장히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고요. 최근 전용록 씨 같은 경우에도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오랜만에 출연을 해서 팬들의 반가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다들 왕성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패밀리 보겠습니다. 네. 다음 스타 패밀리는 배우 두 딸의 견미리 엄마 씨. 견미리 씨. 아. 그야말로 숨길 수 없는 우월한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스타 패밀리이기도 하죠. 네, 오죽하면은 이제 기사 제목으로 3명 중 누가 제일 예쁜가, 누가 예쁜가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거울한테 물어봐야죠. 네, 그 정도로 정말 예쁜 모녀인데요. 정말 우월한 유전자 힘을 보여주고 있는 모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미리 씨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 지인을 대신해서 신데렐라 스토리죠. 네. M 방송국에 이제 탤런트 시험을 지원을
출연을 했는데 1984년도에 MBC 공채 17기 탤런트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대장금, 주몽, 이산, 무자식, 상팔자 등에 출연해서 활약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드라마에서 주조연 등을 맡아서 활약을 했고 또 코믹한 아주 푼수 같은 역할부터 시작해서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이런 캐릭터까지 그러니까 맡을 수 있는 역할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배우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지인을 대신해서 시험을 봤다, 지인을 따라갔다 해서 합격했다 이런 분들이 그래, 많아요.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분들은 떡잎이 다르더라고요. 견민희 씨도 그 당시에 사진을 봤더니 네.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 달라요.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수현 씨가 얘기했는데 네. 사실 친구 따라서 뭐 얼결에 연기자가 됐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예전에는 탤런트 시험에 용기를 내지 못해서 네. 마음은 있는데 가지 못했다가 친구가 가자 그러면 손잡고 갔다가 네, 네. 이제 얼결에 뭐 이렇게 전부 인터뷰하면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견미리 씨도 이제 그랬다는 건데요. 사실 견미리 씨는 이제 데뷔한 이후에 아까 M 방송국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 후배입니다. 네. 이명규 씨와 한참 후배죠. 나이는 8살 차이인데 당시에 이명규 씨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탤런트실 선후배들에게 술 한 잔 안 얻어먹은 그래요?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통 크게 많이 했고요. 가장 예쁜 견미리 씨를 납치해서 아내로 맞아들이네요. 87년에 결혼해서 이렇게 두 딸을 낳았는데 네. 안타깝게도 6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도 그러면은 이혼 사유 같은 게 그때 나왔나요? 네, 이분들도 굉장히 솔직한데요. 사실 과거 이명규 씨가 한 방송에서 이혼 사유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뜰한 아내 견미리에 비해서 나는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 씀씀이가 좀 해펐다라고 네. 스스로에게 이제 잘못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이명규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아내가 시장에서 옷을 사입을 정도로 굉장히 알뜰한 그런 분이었는데 나는 백화점에서 고급 옷만 사입을 정도로 굉장히 사치가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뜰한 아내 그리고 사치가 심한 나 이렇게 두 사람이 아무래도 잘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명규 씨야말로 정말 그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하더라고요. 네. 사실 연예계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네. 살았던 분 하면 이분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13년도 당시 방송에서 이명규 씨가 20년 전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금액을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20년 전에 유산을 165억 원이나 20년 전에? 20년 전에요. 근데 이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무려 한 600억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되겠네요. 하거든요. 네. 근데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명규 씨의 부친이 국내 100대 기업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250평 부지의 저택에서 가정교사, 운전기사 그리고 도우미 등이 있을 정도로 황태자 같은 삶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산만 165억 원? 황태자가 많네요. 그런데 이혼하고 난 이후에는 뭐 연예계 활동뿐만 아니라 아예 종적을 감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뭐 종적을 감췄다기보다는 사실 이혼한 직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본인도. 그래서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는 드라마 연기에 출연했습니다. 네. 이명규 씨도. 물론 80년대 주로 많이 활동을 했지만 90년대 초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벌이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산을 많이 받고 또 씀씀이도 해픈 그런 생활 방식이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도 경험도 부족하죠. 또 도박에 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택에서 호화롭게 수영장 딸린 집에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그 많은 돈을 뭐 순식간에 날려서 불과 2년 6개월 만에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다 그러죠. 정말 빠른 시간에. 근데 이제 뭐 사업도 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시작은 탤런트였었고 그리고 견미리 씨 너무나 유명하시고 근데 두 딸들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견미리의 딸들로 유명했던 이분들 이제는 견미리 씨가 이분들의 엄마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유비 씨 그리고 이다인 씨인데요. 첫째 딸 이유비 씨 같은 경우는 1990년생이에요. 올해 나이 30살이고요. 이화여대 성악을 전공한 재원입니다. 드라마로는 이제 2011년도에 첫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이 특유의 깜찍한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눈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둘째 딸 같은 경우는 또 첫째 딸과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좀 성숙한 분위기인데 이다인 씨입니다.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살, 2014년 드라마 20살, 화랑 등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주말 드라마 출연으로 활약을 펼치면서 인지도를 쌓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아, 저렇게 이쁜 두 분이 자매라는 것도 신기한데 또 엄마 또 견밀이시고 그러니까 앞서 누가 이쁘냐라고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유, 나옵니다. 아니 근데 저 딸들이 저렇게 TV에 나오고 또 배우로 성장하고 있고 이러면 이명규 씨도 굉장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미국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뭐 우리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뭐 무전 취식이라든가 뭐 이런 노숙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이명규 씨를 참 우리 보는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했는데요. 20년 만에 인터넷으로 우연히 그 딸 유빈이가 방송에 나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녀에 대한 그런 애틋함, 아버지로서 이게 자신의 현 처지와 비교하면 그런 자괴감이 훨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그럽니다. 이유비 씨가 4살 때면 이다인 씨가 2살 때 그러네요. 이제 그렇죠. 아빠랑 헤어지게 된 거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견미리 씨가 재혼 소식을 굉장히 늦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걸 딸들이 모르고 있었다. 네, 몰랐어요. 너무 어려서.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서. 사실 뭐 인연과 운명을 알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미리 씨는 이혼한 이후에 절대 재혼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었다, 결혼 생활이. 그런데 5년 만에, 이혼한 지 5년 만에 그 종갓집 2살 연하의 초혼이죠, 또 거기에. 이모 씨랑 결혼했는데 결혼을 98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사실 알린 거는 2009년이니까 11년 만에 세상에 이제 알린 겁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이 어렵고 그럴 때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엄마가 재혼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재혼한 지금 현 남편이 아빠로 알고 어렸을 때 친아빠로 자랐고. 알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자랐고요. 견미리 씨가 이제 뒤늦게 알렸죠. 자녀들한테 알리고 세상에도 알렸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굉장히 사춘기 지나면서 굉장히 그 갈등을 겪으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큰딸 이유비 같은 경우는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오히려 엄마를 위로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성숙한 말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저들도 엄마가 배우 견미리 워낙에 유명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좀 힘든 건 없었나 모르겠어요. 네, 당연히 있었는데요. 먼저 큰딸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꿈이 배우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견미리 딸이다 이런 세상의 그 시선이 굉장히 좀 따가워가지고 중고등학생 때 오히려 반대로 나는 연예인 하지 말아야지, 난 배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시험을 잘 보면 학교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견미리가 시험지를 빼돌려서 딸한테 줬다. 뭐 이런 소문도 났었다고 하고요. 또 이유비 씨가 워낙 피부가 하얘요. 근데 저도 이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견미리가 항상 우유 목욕을 시켜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춘기 소녀가 일부러 애들 다 들으라고. 우리 엄마 견미리가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연예인의 그 자녀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저 집 사진 올리고 그랬다던데 그거 한번 볼까요? 네. 뭐 있다는데. 야, 저도 그 사진 봤는데 와가 나와요. 그냥. 와. 아 이거예요? 여기가 집이에요? 네. 내 방 거실이래요. 내 방 거실? 내 방에 방 있는 거실이라는 얘기죠. 저게 그 둘째 딸 다인 씨가 SNS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제가 저 집을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견미리 씨가 음반을 낸 적이 있어요. 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태진아 씨가 음반을 내줬는데 네. 저는 당시에 이제 음반 뮤직비디오를 찍을 태진아 씨가 좀 취재를 와달라 현장 저기 취재를. 집인가 봐. 네, 집에 갔는데 저렇게 도로에서 바로 그 들어가면 이제 차고입니다. 차고에서부터 시작돼서 위로 6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한남동에 있고요. 사실 뭐 저는 지금 한 10년쯤 되는데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워낙 미로가 많고 가는 집이 커서 집 시세가 한 90억 원 정도 간다 그러는데 유지비만 한 400에서 500 정도 간다고 관리인도 있어야 될 정도. 워낙 크니까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와. 이야, 저 공주방이네, 공주방. 또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 같기도 하고요. 저희 집 전체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방이. 아, 네. 자, 그럼 조이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집하고 비교가 돼서 안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죠. 네, 예. 세 번째 스타 패밀리는요. 아. 천만 배우의 아버지 김용건입니다. 네, 워낙 유명하죠. 꼭 짚고 가야 네. 하는 배우, 네. 저 스타 패밀리죠. 네, 저의 예비 시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용건 씨 같은 경우에는 1965년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다가 1967년 문화방송 특채 성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서울중앙방송 7기 공채 탤런트에 선발이 되면서 배우 생활에 입문을 하게 된 배우입니다. 김용건 씨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1980년부터 정확히는 2002년도까지 20년 동안 방영된 국내 최장수 드라마죠. 전원일기의 최불암 씨, 그러니까 김혜장 씨의 큰아들 역으로 출연을 네, 하면서 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예능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곳에도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특유의 그 패션 센스, 입담 등을 자랑하면서 젊은 팬들도 굉장히 딱 구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김용건 씨 얼굴 딱 보면 서구적인 이미지고 귀티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뭐 불우했다라는 것을 뭐 생각도 못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뭐 모유를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요? 라는 얘기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사실 외모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최 기자 얘기했지만 혼자 산다라든가 뭐 꽃할배 시리즈라 이런 데 예능에 많이 출연했는데 네. 거기에 나와서 김용건 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순재 씨라든가 박근영 연기자 선배들이 과거로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어떤가 할 때 전부 다 한번 돌아가고 싶다. 갈 수는 없지만 그런데 김용건 씨만 나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차라리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왜 그런지 설명을 했는데요. 김용건 씨 46년생입니다. 해방 직후 예. 해방둥인데 네. 굉장히 힘들어서 이유식은 물론이고 뭐 모유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 괜히 배고프게 자랐는데 예. 바로 또 한 4, 5년 후에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6.25 때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평범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상이라도 해주듯이요. 정말 데칼코마니더라고요. 두 아들이 정말 잘 자라줬죠. 네, 사실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하정우 씨가 큰아들이에요. 근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이자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제작사 그리고 심지어 화가로도 네, 활동을 네, 하고 네. 있잖아요. 하정우 씨는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작은 역할을 거친 후에 2008년 액션 스릴러 영화 추격자에서 연쇄살인범 연기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네, 이 연기를 해서 정말 대중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다양하고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현재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주역 중 한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천만 배우 등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죠. 배우에 그치지 않고 하정우 씨는 코미디 영화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감독으로도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하정우 씨만의 연기 패턴이 있어요. 네. 그거 좀 흉내낼 수 없는 뭐 그런 게 네.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그 두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첫째가 하정우 씨고 그럼 둘째는요? 둘째가 차현우 씨입니다. 차현우 씨. 네. 성이 하씨, 차씨 다 다른데요. 네. 아버지는 김용건 씨고 물론 이제 성이 원래 성은 네. 김성훈, 김영훈 이렇습니다. 네. 본명은. 그런데 뭐 하정우 씨는 아버지와 연계짓지 않고 스스로 아까 얘기를 한 적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연예계에서 인지도를 쌓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바꾼 거고요. 차현우 씨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 그 세 부자가 전부 이름이 성까지 다 달랐다. 근데 차현우 씨도 역시 연기자입니다. 음악을 먼저 출발을 했긴 했지만 뭐 R&B 보컬 그룹 예스 브라운을 출발했지만 연기를 했고요. 드라마, 뮤지컬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영화 제작사를 차려서 하정우 씨하고 같이 싱글라이더, 예. PMC 더 벙커 이런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아니, 느낌 너무너무 잘 비슷한데. 자라줘서. 네, 느낌이 네. 있어요, 얼굴에. 예. 얼굴이 근데- 정말 다 닮았죠. 그러네요. 하정우 씨는 어딘가 나와서 그 가족사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굉장히 좀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굉장히 가족사에 네. 대한 얘기 뭐라고 했다가 좀 빚 의외였죠. 얘기도 하고 네. 이랬던데.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네, 부모님이 이혼한 사연을 네. 방송에서 고백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네. 외가 쪽을 포함해서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때부터 식품 관련 사업을 했는데 어머니가. 네, IMF 이 외환위기 때 무너졌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랐다라고 인터뷰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모든 재산이 압류된 상태였었고 그때 남아있는 건 아버지 차밖에 없었다.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대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게 됐고 가정 문제에 큰 폭탄을 맞았다. 나와 동생도 현실의 벽에 부딪혔었다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혼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정확히는 2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었던 건데요. 이때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면은 20살의 하정우 씨가 직접 장도 보고 그 장을 본 그 재료로 요리도 직접 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가정의 변화가 본인이 겪기에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때 좀 현실에 좀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빚은 그럼 다 갚긴 갚은 건가요?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빚은 지금 7년에 걸쳐서 아주 힘들게 갚았다 그러는데 네. 아버지 김영건 씨가 물론 이제 지금 하정우 씨나 차현우 네. 씨가 성년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주일에 5편씩 이렇게 드라마에 정말 쉴 틈이 없었다. 동료 연예인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아주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됐는데요. 네. 뭐 하정우 씨가 워낙 빌딩도 뭐 서너 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재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와 뭐 따로 아버지가 사시지만 네. 어머니에게 별도로 집과 승용차도 사주고 또 뭐 해외에도 또 콘도형 이런 쉴 곳도 마련할 만큼 네. 굉장히 효자로 지금 뭐 과거의 빚은 아마 그렇게 빚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이 오히려 더 네. 이런 행복한 상황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김영건 씨는 보면 워낙에 스타일이 좋아서요. 네.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SNS를 봤더니 네. 되게 재밌는 건데 보세요. 요렇게 패션 센스가 남다르십니다. 네.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백바지에 알록달록 힘들다고. 아니, 소화하기 지금도 아, 그럼. 20년 그러니까요. 남다른 패션 굉장히 멋있다라면서 굉장히 많은 네. 호응이 있었고 역시 멋쟁이라는 댓글도 맞아요. 굉장히 역시 많았어요. 멋쟁이. 네. 근데 멋쟁이 맞습니다. 저기 아빠하고 아이들 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다 달라요? 네. 김영건. 그렇죠. 네네. 하정우. 하정우. 차현우.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둘째 가명을 다 쓴 아들은 거죠? 차 씨잖아요. 네. 그렇죠. 본명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네. 김용건, 네, 네. 김성훈, 김영훈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글자가. 네. 근데 이름은 이제 아버지만 본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가명을 썼는데요. 네. 뭐 연기를 위해서 아버지와의 그 연결고리를 네. 아예 단절하고 시작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그렇지. 시작을 했고요. 사실 데뷔는 이제 둘째 아들인 네. 김영훈, 차현우 씨가 먼저 했습니다. 97년에. 근데 2003년에 하정우 씨는 데뷔를 했는데 마들렌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출발해서 당시에 뭐 거의 2008년에 추격자로 네. 대중의 뭐 맞아요. 네.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네, 네. 사실 그런 과정들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명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 효과로 그러니까 작용을 했죠. 성이 그렇게들 다르니까 처음에는 김영건 씨 아이인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당대 탑스타가 돼버렸어요. 네. 본인의 역할로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오늘은 이 스타 패밀리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인데요. 보시면 5위는 람보 라스워, 4위는 가장 보통의 연애, 3위 조커, 2위 말레피센트 2, 그리고 1위는 82년생 김지영이 차지를 했습니다. 1위가 82년생 김지영이네요. 네. 예, 개봉하기 전부터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1위를 차지했어요. 예. 네, 맞아요. 비난과 평점 테러 등으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막상 개봉을 해보니까 공감대 높인 호평에 입소문까지 논란을 보란 듯이 이겨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공감대를 높인 영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82년생 김지영 뭐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배우 공유와 정유미 씨가 열연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엄마,
남편의 첫사랑 등으로 빙의된 증상을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여성 김지영 씨와 그 가족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영화는 원작과는 달리 아내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남편, 딸을 향한 엄마의 뜨거운 애정을 통해 원작의 까칠한 색깔을 완화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이 내 얘기 같다라면서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10년 전 아이와 지지고 볶고 울고 웃으며 살았던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이건 아내와 장모님 모습이 겹치면서 눈물이 범벅이 됐다. 나와 우리 엄마의 이야기다 등으로 공감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82년생 김지영이 현재 박스오피스 1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2위가 5년 만에 돌아온 영화여 말레피센트 2거든요. 네. 제가 사실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저도요, 네. 저도요. 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강력한 어둠의 요정이자 무어스 숲의 수호자인 말레피센트가 딸처럼 돌봐온 오로라와 필립 왕자의 결혼 약속으로 인간 왕국의 잉그리스 왕비와 대립하고 이에 요정과 인간의 연합이 깨지면서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그린 판타지 블록버스터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요정과 인간 두 세계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에서 오는 강렬한 긴장감은 물론 강력한 어둠의 지배자 말레피센트와 무어스 숲의 여왕으로 성장한 오로라와의 이색무녀 케미가 선사하는 깊은 감동까지 담아내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겨울이 한층 다가온 것 같은데 네. 날이 추워서 그런지 좀 따뜻한 가족애가 보이는 영화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5년 만에 말레피센트 역으로 돌아온 안젤리나 졸리 역시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아름답다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게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른 영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바로 개봉 예정작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5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신의 한 수라고 기억하세요? 아, 예. 저도 저도 기억하죠. 봤어요. 예. 바둑 영화. 네네. 예. 저는 기억나는 게 정우성 씨랑 그쵸. 최진혁 씨. 아.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또 있나요? 안성기 씨. 안성기 씨. 안성기 씨. 네네. 네, 맞습니다. 5년 만에 영화 신의 한 수 기수편이 돌아올 예정인데요. 네, 네. 전작 신의 한 수에서 주인공이 교도소 독방에 갇혀있을 당시 함께 맹기바둑을 뒀던 신의 한 수 시대로부터 15년 전 이야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15년 전 어떤 이야기죠? 네,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기수가 냉혹한 내기바둑판의 세계에서 귀신 같은 바둑을 주는 자들과 사활을 건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인데요. 신의 한 수 시리즈의 시작은 바로 신의 한 수 기수편이었다라고 언급한 작가의 말처럼 신의 한 수 오리지널 제작진들이 대거 참여해서 바둑 액션의 스릴 넘치는 긴장감과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의 한 수 오리지널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신의 한 수 귀수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은 오후 5시 이후부터 극장에 가시면 5,000원에 영화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시회 소식도 준비해 놓으셨죠? 네, 오늘 제가 영화에 이어서 전시회 소식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전시회는 예술이 된 장난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브리가트 전시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리가트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릭 또는 블록이라고 불리는 장난감을 재료로 창작해낸 예술작품을 말하는데요. 멋있네. 완구사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창작해낸 작품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네, 단순히 장난감으로만 여겨졌던 브릭이 창작가의 상상과 손길을 거쳐 예술로 승화됐습니다. 네. 사실 블록 장난감은요, 아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저도 많이 어른들도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작품을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험존에 마련된 수많은 브릭으로 관객도 브릭 아티스트가 돼서 좋아. 작품을 만들고 또 전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브릭을 좋아하는 저희 같은 가족들은 네. 함께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가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혹시 영화 해리포터 좋아하세요? 네네. 너무 좋아요. 좋아하죠. 네. 네,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탄성을 자아낼 작품도 있는데요. 네. 현실의 세계인 런던 킹스크로스역과 마법의 세계인 호그와트 성을 바로 브릭으로 재현했다고 이야. 합니다. 지금 뭐 나오는 장면도 좀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해리포터도 좋아하고 블록도 좋아하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뭐 미술 전시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좀 소개를
알려주시죠. 네, 호쾌한 붓질과 강렬한 연꽃이 주는 힐링, 한 송이 연꽃에 담아낸 아름다운 세상, 연꽃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입니다. 연꽃 꽃말이 뭐죠? 청결, 아름다움 뭐 이런 네, 거죠? 신성, 아, 청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표현해내는 거군요. 네, 네. 비슷합니다. 작가는 어지러운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 연꽃을 순백의 화면에 푸르고 깨끗하게 담아내 한 송이 연꽃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소망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이번 작품은 진흙 속에서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을 청색과 녹색, 두 가지 푸른 색조로만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실 연꽃 하면 저는 뭐 흰색이나 분홍색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렇게 청색이나 녹색으로 표현한 걸 보니까 확실히 새롭네요. 네. 그렇죠. 네, 먼지 가득한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의 꽃으로 상징되는 연꽃을 푸르른 색으로 순백의 화면에 강렬하게 그려낸 작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 문화계 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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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학의 계절 가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삭한 식감과 아주 네. 달콤한 과즙을 자랑하는 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에 관한 이야기 영상 함께 보시죠.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배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매력 만점, 영양 만점, 배의 무한 변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학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 짜잔!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요 아삭하고도 달콤한 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배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시죠. 매력 만점 과일 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간 곳은 배 선별장인데요. 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이시죠? 저 박스들이 전부 다 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 배 맛 제대로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푼 가슴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분주하게 배를 포장하고 계셨는데요. 순식간에 포장 완료. 그런데 그때 매의 눈을 가진 지적의 달인 작업 감독님이 등장했습니다. 조심 달아줘요. 이게 배가 표피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긁히면 상처나니까 살살 달아줘요. 한 번만 보여줘요. 네.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딱 오다 보니까 네네. 이 배는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배는 국내로 나가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예요. 배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요? 이제 보이시죠? 네.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문 배 봉지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삭하고 달콤한 배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천안에서 생산되는 배의 30%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가 수출용 배예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배들을 많이 찾으세요. 소비자들께서. 해외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또 작은 배를 선호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배는 우리나라 국내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 작은 배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토종 한국인이라 그런지 이렇게 큰 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뽀얗게 드러난 알맹이만 봐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달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사람에게 생일이 있잖아요. 네. 이 과일 배에도 생일이 있어요. 배도 생일이 있다니 놀랍죠? 배에게도 있다는 생일, 대체 언제일지 궁금하시죠? 배의 생일을 축하하는 곳으로 단숨에 찾아갔는데요. 와, 축하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배도 생일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10월 22일쯤면 과일이 풍성하게 잘 익고 수확의 계절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22라는 탑을 2배 숫자를 해서 행복과 기쁨, 건강 이런 것들이 모두 2배 되는 그런 날이라 해서 10월 22일로 배데이를 잡았습니다. 배데이, 배 생일은 소비자 공모를 통해 결정됐는데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배라서 대부분 모르는 것 없이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다. 여기까지는 좀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양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예, 교수님. 네. 배는 냉장 보관보다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더 달콤하다. O는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X는 가슴 앞에 X 표시. 자, 3초 드립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교수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과당이라는 물질이 네네. 원래 육각형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오각형이 되면서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차게해서 드시는 게 더 달아요. 그래서 단맛은 온도와 관계가 깊어요. 배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수분 함유량 또한 높아서 포만감을 주고 활발한 장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배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의 특별한 변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변신했어요. 어우, 후끈후끈. 여기는 되게 뜨겁네요? 바로 이겁니다. 오유? 이게 무엇 같습니까? 이거 약간 색깔이 노르스름한 게 고구마 말린 것 같아요. 배 말린 겁니다. 배도 이렇게 말려 먹는다고요? 예, 예. 겉모습만 봐서는 이게 배인지 고구마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맛을 보면 됩니다. 약간 꼬들꼬들하는 것 같으면서도 쫄깃쫄깃한 게 이게 말리니까 당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보통 51도에서 19시간 정도, 뭐 길게는 20시간 정도. 깍둑썰기한 배를 51도에서 약 20시간 건조하면 수분만 빠져나가게 돼서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이 됩니다. 배를 가십구만 이용해가지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졸여가지고. 껍질과 씨를 뺀 알맹이를 썰어준 후 믹서에 넣어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고 끓이면 달콤한 배청이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당분이 자연 당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빵에다 식빵 같은 데 발라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 예. 배의 달콤하고 맛있는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전영숙 요리 연구가와 함께 알아볼까요?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샐러드를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배를 첨가한 닭가슴살 배 샐러드를 할 거예요. 한눈에도 영양 가득 고급지게 보이는 배 닭가슴살 샐러드 만드는 방법 궁금하시죠? 양상추는 아우, 신선해. 소리가 신선해요. 손으로 뜯고 찢고 순식간에 뚝딱 배 샐러드 완성. 진짜 쉽죠? 소영 씨, 네. 배로 만든 물김치 드셔보셨어요? 배로요? 네, 굉장히 입맛 돌게 해주는 물김치가 돼요. 배즙과 오미자액을 섞어준 후 얇게 편으로 썬 오이와 배를 넣어주면 초간단 배 물김치가 만들어지는데요. 맛있게 드시려면 실온에 1시간 숙성시켜서 냉장 보관 후 먹으면 좋습니다. 지금이 딱 제철인 배 많이 드시고 행복도 2배. 건강도 2배로 챙기세요. 신토부리 우리 배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나라 배는 정말 세계 최고죠. 너무 맛있어요. 마이클 잭슨도 저 배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 배하고 네. 비빔밥에 반했대요, 마이클 잭슨이. 근데 저런 것도 이렇게 다른 것도 잘 만들었는데 잘 알려야 또 이게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 네. 잘 팔리기 위해서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뛰어난 기술력과 기발한 제품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마케팅과 홍보의 한계에 부딪혀 사라져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이들이 뭉쳤습니다. 진흙 속의 숨은 진주와도 같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내고 그 가치를 알리는 이색 홍보 현장,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한 플리마켓,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인데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감미로운 목소리, 그 주인공은 탄탄한 실력으로 사랑받는 가수 오세웅 씨입니다. 오늘 세웅 씨가 플리마켓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경기도 중소기업 내에 있는 이 제품들을 소개해주는 이 버스킹 토크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러 왔습니다.
인파가 몰려드는 화제의 현장에 버스킹 토크쇼를 열고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제품들이 왔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버스킹 토크쇼에서 선보일 오늘의 중소기업 제품 등장. 뭘까요? 저는 약간 뭐 이렇게 뚜껑? 접는 뚜껑? 이게 바로 도마입니다. 오, 도마. 담아놓고. 요리 시간과 재료를 아껴주는 아이디어 도마를 시작으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캣잎으로 만든 고양이 비누까지 기발하고 실용적인 중소기업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구매 열기로 뜨거운 이곳,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 플리마켓 부스의 정체는 바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중소기업 부스입니다. 판매하고 계신 건 뭐 어떤 거 판매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동복이요, 유아동복. 이처럼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 주식회사 측에 판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돼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홍보하고 마케팅이 대단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홍보 마케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최근에 돕고 있고,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좋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특히 맘카페 행사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유아용품이고 그래서 더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커요. 판매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또 중소기업도 그렇고 판로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판로를 또 저희가 열어드리면 또 시민들하고 직접 또 제품을 소개하고 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이 좋은 거죠. 유난히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 중소기업 부스를 찾았는데요. 네, 이게 순한 맛이 없대요. 진짜 불타나 봐. 이거 매운맛 하나만 주세요. 매운맛 하나요? 네.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만큼 제품 판매 또한 수월한데요. 고객님들이 직접 와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 의사가 확실한 분들이 오셔서 구매를 하셔서 그런지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을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겠죠?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도 혹시 뭐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이제 너튜브 채널에 마미간다 채널에서 송 중소기업으로 간다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경기도 중소기업 내 제품들을 제가 체험해보고 거기서 로고송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용 씨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공기 좋은 숲속 캠핑장. 중소기업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로고송을 즉석으로 만들어준다는데요.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상품 보여주시나요? 저희는 캠핑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캠핑용품을 가지고 참관하게 됐습니다. 고체 술을 활용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미니 화로. 나 홀로 캠핑족을 위한 미니 화로와 캠핑 필수품 따뜻한 침낭까지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그에 얽힌 재밌는 사연들까지 모아 멋진 로고송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한번 또 건반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중소기업 로고송 그 컨셉부터 공개합니다. 원래는 제가 되게 상큼발랄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캠핑, 또 캠핑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느낌으로 곡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핑 한번 가려면 걱정부터 앞서 다
다 챙겨가려면 너무나 힘들어. 매번 그래서 나는 또 포기하고 말지. 그러다 오늘도 그냥 집에 있지요. 캠핑 도구 아주 간편하고 활용도 좋은 용품.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감미로운 중소기업 로고송이 완성됐습니다. 노래 어떠세요?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방송용 멘트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혹시 회사에서 이거 계속 틀어놓으실 생각이세요? 그럼요. 제가 1년에 행사를 5번 하는데 그때마다 틀고 주구장창 매장에 틀어놓고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줘가지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한테 너무 좀 좋은 기회이죠. 중소기업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내는 또 다른 현장. 이곳에서는 촬영 준비가 한창인데요. 베테랑 포스가 느껴지는 오늘의 주인공.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모인 경기도 지역 커뮤니티 회원들이랍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의 홍보를 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하고. 경기도 지역 커뮤니티들이 도내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데요. 네. 자, 다시 갈게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 좋죠. 저희도 저희 집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에 비해 홍보 전력이 부족한 소규모 빵집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자, 조인걸 미주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고 깐깐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마. 괜찮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동영상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의 제품 정보들을 바탕으로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은 물론 합리적인 공동구매까지. 구매하기는 망설이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네, 축하해요. 아직도 애긴데. 지역 커뮤니티 활동들이 중소기업 마케팅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홍보하고 더 알려서 더 개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니까 윈윈 전략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자면. 새롭고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다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그들의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응원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 돼지 한돈을 키우는 농가의 걱정이 아직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우리 돼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농협이 주최한 어제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돼지고기를 나눠주고 안전성을 알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우리 돼지로 건강도 지키고 농가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20분 동안 전 국민 지진 대피 훈련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진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대피 훈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